몽고식품의 갑질 논란에 이어 이번에는 무학이 갑질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경남도의회 5분 자유 발언에서 이갑재 경남도의원이 도민을 평가하는 모습을 보여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이 성과급제를 폐지하기 위해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을 예고했습니다. 경남도는 장기 불황으로 어려움에 빠진 기업을 살리기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뉴스입니다. 먼저 첫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몽고식품 김만식 전 명예회장의 갑질이 세상에 드러나면서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이번에는 무학이 갑질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몽고식품 사태와 달리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퇴사자와 무학 측의 입장이 서로 상반되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이만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몽고식품 김만식 전 명예회장의 갑질 논란. 대국민 사과까지 했지만 싸늘하게 돌아선 지역민들의 마음까지는 달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지역에서 몽고식품 갑질 논란의 여파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무학이 갑질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무학 최재호 회장의 운전기사였던 송모 씨가 지난 15일 한 언론을 통해 최 회장으로부터 상습적으로 폭언을 당했다는 주장을 제기한 것입니다. 하지만 무학은 다음 날인 16일 보도자료를 내 송 씨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14년 10월 말에 퇴사를 했습니다. 퇴사한 이후에 1년 2개월 동안 아무런 연락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연락이 없는 상황에 있다가 갑자기 몽고식품 사태가 12월 22일 날 이렇게 좀 터지고 난 다음에 저희들한테 전화가 온 게 12월 28일 날 첫 전화가 와가지고 몽고식품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저희가 좀 협박조 아닌 공갈 협박을 좀 하면서 금품을 좀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언론에 제보를 할 거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너무 공갈 협박을 하기에 이는 사실과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은 올바른 부분을 밝혀야겠다는 게 저희 회사 입장이죠. 수행기사의 주장을 대부분 인정한 몽고식품 사태와는 달리 무학의 갑질 논란은 송 씨와 무학 측의 주장이 서로 엇갈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무학은 송 씨를 공갈 협박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으며 명확한 입장은 검찰 수사가 종결하면 밝히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송 씨는 이번 제보가 혼자가 아닌 무학에서 일한 여러 명과 함께 시작한 일이라고 밝혀 앞으로 진위 공방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뉴스 임하늘입니다. 최근 열린 경남도의회에서 이갑재 경남도의원의 5분 자유 발언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치 이념으로 도민을 평가하는 모습을 보여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표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14일 열린 경남도의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했던 이갑재 도의원. 당시 박종훈 교육감 주민소환운동본부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며 운동본부를 치켜세웠습니다. 도내 유권자 20%가 넘는 51만 4천여 명의 충분한 서명을 받고서도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대승적 결단을 내려주셨습니다. 참으로 지면서도 이기는 현명한 선택을 해주심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결단은 그동안의 갈등을 종식시키고 화합과 상생으로 가는 징검다리가 될 것입니다. 반면 홍준표 도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에게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악의적인 왜곡을 일삼지 말 것을 경고합니다. 경남도민을 대표해 경남도정과 경남교육을 꾸짖어야 할 도의원이 반대로 경남도민을 평가하는 듯합니다. 그야말로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이에 홍 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가 단단히 뿔이 났습니다. 주민소환본부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이 의원의 5분 발언이 적절치 못했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불법과 허위 조작으로 얼룩진 서명운동을 비상식적 논리로 옹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집행부를 견제해야 될 그런 도의원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매우 잘못되고 적절하지 못한 그런 발언이라고 봅니다. 박지원 교육감 주민소환운동본부가 불법과 허위 조작을 했다는 것이 거의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박지원 교육감을 비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홍준표 지사를 좀 더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도의원으로서 지적을 해야 됐었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여 박 교육감 주민소환운동은 종료됐지만 경찰이 허위 조작 불법 서명에 대한 흔들림 없는 수사와 진상규명을 요구했습니다. 국회에서는 5분 자유 발언이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 사항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발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남도의회에서는 5분 발언의 하살이 집행부와 정책이 아닌 경남도민의 평가수단으로 이용되면서 씁쓸함을 남기고 있습니다. 하나뉴스 표영민입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이 성과급제는 공무원에게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히며 이를 폐지하기 위해 총력투쟁에 나설 것을 예고했습니다. 성과급제가 계속될 시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전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성과급제란 근로자의 작업 시간에 관계없이 작업 성과나 능률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일컫습니다. 현재 공직사회에서 성과급제가 시행되고 있었지만 이는 4급 이상에만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정부는 성과연봉제 대상을 5급까지 확대시킬 방안을 발표했고 앞으로 점차 확대되면서 전 공무원들에게 해당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에 공무원 노조는 성과급제가 공무원에게는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히며 이를 폐지하기 위해 총력투쟁을 다짐하고 나섰습니다. 작년, 재작년 정치권과 정부에서는 세금 도덕 프레임을 덮어 씌워 공무원 연금을 줄이지 않으면 나라가 곧 망할 것처럼 언론과 국민들을 보도해 왔습니다. 사실 속내는 사적 연금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그리고 대기업에 배를 불려주고 싶어서였습니다. 공무원 노조와 합의 직전까지 마치 똥마려운 개처럼 목을 매던 정치권과 정부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경남 지역 공무원 노조는 이번 사태의 시작은 공직에 대해 문외한 인사 책임자의 부임부터라는 것입니다. 공직의 생명인 공공성은 한낱 쓰레기가 될 것이고 오로지 성과만이 지상가세로 등극하게 될 것이다. 공무원 노조는 이에 대해 공공성을 말살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굴하지 않을 것이며 공직의 사회적 가치를 지켜낼 것이라며 공직을 기업화하려는 현실을 비난했습니다. 또한 이번 사태에 대해 지금 대한민국 100만 공무원은 절망의 벼랑 끝에 서 있으며 성과를 판단하는 기준 자체도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입니다. 당연히 성과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을 리 없으니 그저 내 마음에 들면 점수를 잘 주고 밉보이면 깎아버리는 온정주의가 판을 치고 봉사의 가치는 충성 경쟁으로 대체될 것이다. 한편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은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조합원 5,918명을 대상으로 인터넷을 통해 성과급제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공직 사회 내에 성과급제를 알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에 80%가 알고 있지만 성과급제의 공직사회 도입에 대한 질문에는 반대한다는 의견이 98%로 상당수를 차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는 27일에는 공무원 총력투쟁에 나갈 것이며 경남 공무원 노조를 비롯한 전국 공무원 노조는 성과급제 폐지를 위해 앞으로도 계속 투쟁해 나갈 방침입니다. 하나뉴스 전주현입니다. 경남도는 경기 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에 빠진 기업의 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서민들의 체감 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경남도는 경남미래 50년 전략 사업 중 해양 플랜트 국가산단은 오는 3월, 한국나노 융합 국가산단 조성 사업은 오는 6월 산업단지 계획을 승인 신청할 예정이며 구조고도화 사업은 ICT 융복합 집적지 조성과
스마트 혁신 지원센터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창원 국가산단은 나노와 해양 플랜트, ICT 기술이 융복합된 최첨단 기계 산업의 메카로 성장합니다. 경남도는 올해 투자 유치 목표를 1조 6천억 원으로 잡아 333 서비스 표준 이행제를 유지해 나가며 투자 이민제 정책을 도입해 거제 장목 관광단지에 외국인 투자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나설 방침입니다. 경남도 교육청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국민신문고 민원소통 분야 평가에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전국 3위를 기록했습니다. 경남도 교육청은 민원소통 분야의 총 7개 평가 중 민원 처리 기간 준수율과 민원 답변 충실도, 불만족 민원에 대한 추가 답변율의 지표 평가에서 매우 우수 등급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이에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민원인의 입장과 민원인 눈높이에 맞춰 전 직원이 노력한 결과라며 이번 성과를 토대로 고객이 만족하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남도 교육청은 오는 27일 경찰과 지역 주민센터 등과 합동으로 도내 초등학교 장기 결석자를 대상으로 현장 확인 조사를 펼칠 계획입니다. 지난해 인천에서 발생한 초등생 여아 감금 학대 사건 이후 도내 장기 무단 결석 학생을 전수 조사한 결과 무단 결석자 8명과 정원 외 관리 25명으로 파악됐다고 도교육청은 전했습니다. 교육청이 파악한 전수조사는 학부모와 친지에게 전화로 확인한 내용이 대부분이며 지역별로는 창원시가 10명으로 가장 많고 의령군 5명, 양산시 4명, 함양군 4명, 김해시 3명, 사천시 3명, 함안군, 고성군, 남해군, 거창군 각 1명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남 도내 승강기 안전사고가 크게 늘어나면서 구조 인원도 함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남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승강기 안전사고에 따른 구조 인원은 629명으로 이는 2014년 477명에 비해 152명 늘어 전년 대비 31% 증가한 수치입니다. 또한 승강기 구조 출동 건수는 모두 1024건으로 이 중 빌라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615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고 유형으로는 기계 고장과 정전으로 인한 실내 갇힘이 가장 많았습니다. 도소방본부는 15년 이상 된 노후 승강기의 경우 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정기적인 정밀 검사와 탑승 시 안전사항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창원시는 스마트워크센터의 작은 개념인 스마트오피스, 즉 열린 일터를 창원시청과 마산 하포구청, 진해구청 3곳에 설치 완료했습니다. 창원시는 관할 지역이 지자체 중 5위로 큰 면적을 차지하기 때문에 출퇴근과 출장, 교육 등의 장시간 이동 비효율을 개선하고자 정부의 스마트워크센터 개념을 도입해 스마트 오피스를 마련했습니다. 스마트 오피스 설치로 관할 지역에 출장을 갔다가 다시 본인의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처리하던 기존 방식에서 출장지에서 가까운 스마트 오피스를 이용해 업무를 처리하고 바로 퇴근이 가능해 장거리 이동의 비효율성을 줄이고 업무 효율성을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창원교육지원청은 15일 아름다운 가게 마산 자산점 외 2곳에서 제3회 사랑의 교복 나누기 사업의 시작을 알리며 교복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관내 중학교 14곳에서 졸업하는 3학년 학생들이 기증한 교복 6,043점을 수선과 세탁 과정을 거쳐 하복은 9,000원, 동복은 2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산 자산점은 내서중과 마산 동중, 마산 서중 등 마산 지역 교복을 오는 21일까지 판매할 예정이지만 교복이 조기 소진될 수 있으므로 학부모들은 이 점을 참고해 매장을 방문해 주기를 당부했습니다. 한국 YMCA 사무총장에 이충재 목사가 선임된 가운데 그 선출 과정을 두고 부정함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국 YMCA 경남협의회는 18일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YMCA 전국연맹의 민주화와 혁신을 요구했습니다. 경남협의회는 기자회견문에서
당시 남부원연맹 사무총장이 이충재 실장을 사무총장에 당선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불공정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지역 YMCA를 위해 존재해야 하는 전국 연맹이 지역의 목소리를 묵살하고 소수의 몇몇 사람이 좌지우지하는 현실에 분노를 느낀다고 밝히며 실행이사회의 전원 사퇴와 비상대책기구의 구성을 촉구했습니다. 코레일은 설 열차 승차권을 19일과 20일 양일간 홈페이지와 지정된 역 승차권 판매 대리점에서 예매를 시작해 19일은 경부, 경전, 충북, 동해선을, 20일에는 호남, 전라, 장항, 중앙선 등의 승차권을 예매할 수 있습니다. 예매 대상은 2월 5일부터 10일까지 6일간 운행하는 KTX와 새마을호, 무궁화호 등의 일반 열차와 OVS, DMZ 트레인 등 관광 전용 열차의 승차권이며 승차권 불법 유통과 부당 확보를 방지하기 위해 1회 최대 6매, 1인당 최대 12매로 제한됩니다. 한편 이번 예매 기간에는 장거리 이용 고객을 위해 진주에서 마산, 부산에서 삼랑진 등 단거리 구간의 승차권은 예매 대상에서 제한됩니다. 경남도와 도교육청의 4차 무상급식 협상이 또다시 결렬됐습니다. 두 기관은 새학기 이전에 결론을 낸다는 합의만 했을 뿐 그동안의 입장차를 줄이지 못했습니다. 도는 여전히 영남권 평균 수준으로 법에 따라 식품비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을 내세웠으며 도교육청은 인건비와 운영비를 포함한 급식비 지원을 요구해 입장차만 재확인하는 수준에서 협의를 마쳤으며 오는 29일 협의를 재개할 방침입니다.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 주민소환 추진본부가 서명부를 제출하지 않기로 하면서 그동안 들어간 용지 인쇄 비용에 대해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소환 서명운동이 중단될 경우 용지 인쇄 비용 회수와 관련한 규정은 없어 주민소환 추진본부 측에 그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어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무원 폭행과 기자 금품 제공 등으로 의원직을 상실했던 이장근 전 의원을 중심으로 한 전 통영시 의원들이 이군영 국회의원을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지지 선언은 적절성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시민들 또한 갑작스러운 지지 선언의 의도를 두고 다음 선거를 염두한 줄타기용 기자회견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남경찰청 징계위원회는 시민이 주워 맡긴 지갑에 손을 댄 거제경찰서 지구대 소속 박모 경위를 해임 처분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구대장과 경찰서 생활안전과장에게도 책임을 물어 각각 감봉 1개월과 경고 처분했습니다. 경남경찰청은 징계와 별도로 박모 경위를 지능범죄수사대에 절도 혐의로 직무 고발한 상태입니다. 창원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공공동물 장묘시설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창원시설공단은 현재 시설이 낡고 오래돼 지난해 1월부터 가동을 중단한 진해 화장장을 동물 장묘시설로 전환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봄철 논밭두렁 소각 등에 따른 산불 발생을 막기 위해 고성군이 소각 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 사업을 올해 적극적으로 추진합니다. 2014년부터 시행해온 이 사업은 농산 폐기물 등을 태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불로 매년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한 것으로 오는 29일까지 마을 대표가 직접 서명한 사업 참여 서약서를 작성해 읍면사무소로 제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경남도 명품 농산물 브랜드인 1호로 참다래가 15일 일본 수출을 시작했습니다. 도 출자기관인 주식회사 경남무역은 1호로 참다래가 15브릭스 이상의 당도와 품질 우수성을 일본 바이어로부터 인정받았으며
이번 선적을 시작으로 오는 4월까지 수출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창원시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16일부터 양일간 구제역 없는 청정 창원을 위해 전 양돈 농가에 대해 일제 소독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구제역 백신 접종 실시 여부, 현장 지도 점검 실시와 함께 서한문과 가축 전염병 개정 안내문을 전 축산 농가에 배포해 구제역 예방 홍보를 실시했습니다. 통영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은 지난 16일 중림자율방범대와 명정동 자원봉사회와 함께 정량동 소재 한부모 세대를 찾아 올해 첫 번째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봉사자들은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실내 도배와 형광등 교체, 조립식 수납장 설치 등을 지원했습니다. 고성군은 인플루엔자 예방 및 인플루엔자 환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수칙 홍보에 나섰습니다. 고성군 보건소는 생활 속 인플루엔자 예방수칙으로 예방접종 권장 대상자는 예방접종 받기와 손 자주 씻기, 독감 유행 시 가급적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 피하기 등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